네, 중국집에 수백 통의 협박 전화를 하는 이 신종 범죄 수법,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수법의 범행입니까? 탕치기라고 불린다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탕치기 수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유흥업소가 약간의 불법이나 이런 부분을 약점 잡아서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한다라든가 또 이런 음식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 탕치기 수법 범죄인데 이것도 일종의 보이스피싱 범죄 비슷한 그런 탕치기 유형의 범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협박자가 굉장히 뻔뻔해요. 다른 집은 주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멘트만 보면 이미 다른 곳들도 많이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리포터는 3개소 정도 피해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범죄가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업무방해로 고소를 받아서 수사를 시작을 했겠지만, 이 수사가 빨리 치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서버가 중국에 있고 그다음에 입금 계좌가 중국 계좌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는 아마 경찰서 단위가 아닌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탕치기라는 범죄 수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유흥업소의 약점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중국집, 영세 음식점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일종이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이스피싱 일종의 범죄죠. 그 유형은 틀리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참 그 영업이 잘 되는 시간대에 전화를 계속해서 결국은 이 매상을 떨어뜨리는 형태고요.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로 범죄를 해버리면 사실 그 매상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업주로서는 말도 못하는 그런 손실을 입거든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크지 않은 돈을 또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바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범죄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지역이 모두 서울인데요. 이 범인이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현재는 서울에 있는 범죄가 아니고 지금 그 번호를 조작해서 계속 전화를 거는 그런 수법을 보면 서버가 중국에 있고 그다음에 관련자도 바로 이 그 총책이라든가 관련 범인도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 서울이나 국내 수사는 어렵고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 이런 어떤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동네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 주문 전화로 주로 장사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면은 전혀 이제 생계에 지장을 받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범죄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 알려진 전화번호가 바로 상호랑 똑같거든요. 이 번호를 기억하는 분들, 구매자들이 이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데 이거 전화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주문자 전화가 아닌 경우에는 전화를 들었다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 다른 전화가 접속이 돼서 일단 받거든요.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절대 돈은 입금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고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범인이 결국은 이 집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협박 전화를 하지 않을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범인이 요구하는 돈은 입금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라. 일단 임시 방편으로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서울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해서 범죄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